첫 번째 종목은 뭐 다들 예상하셨듯이 엔비디아입니다. 엔비디아가 일단 정규 거래에서는 한 1% 쉬어갔어요. 근데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. 약간 변동성이 있는데 제가 이거 데이터 만들 때는 한 0.5% 하락이었다가 들어오기 직전에 다시 1%대로 하락폭이 커진 거 확인했는데 지금 몇 %예요? 지금 1.39% 하락입니다. 그죠? 1.39 시간 외에서도 또 그렇게 빠지고 있습니다. 실적 그러면 얘네 별로였나? 아니요. 실적은 너무 좋았어요.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액 전년 대비 207% 급증하면서 181억 달러 돌파했습니다. 역대 최고치죠. 당연히 역대 최고치고 이제는 180이라는 그 숫자도 넘어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특히 AI 반도체와 관련된 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뭐 280% 매출 급증을 하면서 이게 매출이 145억 달러 나왔습니다. 예상 훌쩍 웃돌았고요. 전체 매출도 시장의 예상 훨씬 웃돌았어요. 조정 EPS 전년 대비 590% 폭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주당 4달러의 이익을 냈는데 시장에서는 3.36달러 예상을 했으니까 이것도 엄청난 서프라이즈예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월가도 이제 엔비디아가 워낙에 잘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고 요즘 성장세가 너무 좋은 걸 아니까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어요. 높아진 눈높이를 또 뛰어넘은 게 지금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200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. 또 지금보다 더 좋대요. 근데 월가에서는 이것도 180억 달러 예상했는데 이것도 서프라이즈. 다 좋은데? 그죠? 그래서 회사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이 강력한 성장은 가속 컴퓨팅 및 생성 AI로의 완전 다 전환, 빠른 전환. 이게 우리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다. 이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. 실적 발표 때마다. 그죠? 그러면서 또 하나 나온 얘기가 우리 이제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한 우려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CFO가 뭐라고 했냐면 중국 수출 규제에 따라서 이 범중화권에서의 매출 급감, 그러니까 4분기의 매출 급감은 불가피할 것 같다. 근데 엔비디아에서 중국 쪽 이 범중화권 매출 비중이 20에서 25%거든요. 근데 그쪽이 매출이 그 지역에서는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? 그런데 다른 지역의 성장세가 너무 강력해서 이 부분 매출이 급감하는 부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는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주가는 좀 밀렸어요.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유를 좀 찾아봐야죠. 뭐 중국권은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지역이 이걸 다 상쇄하고도 남는다는데 근데 아마 이것보다는 관련해서 지금 뭐 이쪽도 타겟팅한 제품 나왔잖아요.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들어오는 요 시간 동안. 근데 이때까지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월가에서 분석하는 건 뭐냐 하면 실적이 너무 좋아. 그러면서 이제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실적이 언제까지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? 그리고 이미 시장은 엔비디아는 우리에게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늘 안겨주는 기업이야라는 그게 있으면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계속 부담은 되잖아요.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? 그런 부담감들이 예전처럼 엔비디아가 이렇게 깜짝 실적을 냈을 때 주가가 확 뛰어오르는 이제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. 이게 너무 좋은 게 반복되면 불안감이 이제 커지잖아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제 이미 최고가를 찍었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그냥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했네, 그냥 다행이네, 요 정도 그냥 재료의 노출 정도로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너무 좋은 게 반복되니까 이제는 약간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형동TV님이 실적이 이렇게 좋아도 그동안 주가에 반영이 된 거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도 맞겠죠. 말씀드렸죠. 어제 이미 504달러까지 터치를 했어요. 이게 다 이미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더라도 너무 좋긴 한데 우리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쵸? 엔비디아 이제는 약간
부담되지 않아요?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그지? 그 이게 실적도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얘네 그냥 우리의 눈높이에만 맞아도 이제는 에이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부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이제 속도 조절 뭐 그런 측면에서 이건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아마존입니다. 아마존 주가 1.5% 내렸는데요.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이죠. 전 CEO 제프 베조스, 아마존을 만들기도 했고 지금 CEO에선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죠. 근데 지난주에 아마존 주식을 167만 주를 매도를 했대요. 약 2억 4천만 달러 정도. 거의 3천억 원 정도 되죠. 우리 돈으로 하면 적지 않은 거였어요.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보고서에는 그냥 비영리 단체에 대한 기부금 정도로만 표시가 됐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CNBC에서 보도하기로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보도하기로는 근데 제프 베조스가 지난주에 167만 주 판 게 끝이 아닐 것 같다. 앞으로 최대 약 800만에서 1000만 주까지 추가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게 10억 달러니까 약 1조 3천억 원가량을 앞으로 더 팔 수 있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. 근데 사실 이 제프 베조스는 보유 주식 수가 9억 8,830만 주니까 최대치 1000만 주를 판다고 해도 전체 보유 지분의 한 1% 정도 파는 그런 정도니까 제프 베조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설립자가 자꾸 이 주식을 판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아마 그냥 원인이 왜 그럴까에 대한 분석들을 해봤을 때 지금 제프 베조스가 그 우주 벤처 자기가 또 만든 우주 벤처 요 블루 오리진 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보유 주식을 이미 매각한 바가 있으니까 아마 그것과 연관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나오고요. 또 얼마 전에 제프 베조스가 이제 시애틀을 떠나서 요 아마존의 본사가 아마 시애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애틀을 떠나서 이제 요 블루 오리진의 본사가 있는 마이애미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도 가깝게 살고 약혼녀도 이제 가깝게 살게 되는 이런 이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사를 위해서 1조 3천억을 현금을 확보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. 그래서 아마도 요 블루 오리진과 관련된 게 아닐까라는 분석들도 좀 나와요. 그래서 겸사겸사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자꾸 이제 주식을 파니까 대주주가 주식을 파니까 이제 부담을 좀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피아님이 수익 실현하는 거겠죠?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럴까요? 1조 3천억을 1조 3천억을 뭐하냐 상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. 저는 이제 마지막 종목은 포드입니다. 포드도 오늘 1.5%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. 미국의 완성차 제조 업체이죠. 포드가 미시간주의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당초 발표한 게 있었어요. 35억 달러 투자를 했고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 CATL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그들의 기술을 라이센스 계약 체결해서 가져오고 이런 계획을 당초 발표한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축소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35억 달러를 얼마로 줄일 거야? 요 얘기는 안 했어요. 그냥 우린 축소할 거야 라고 했는데 요 월가에서 대충 이렇게 얘들이 계획 얘기한 걸 따져보니까 당초 35억 달러에서 한 20억 달러 정도로 줄이려나 보다로 이거는 추정치입니다. 추정치. 그냥 줄인다라는 것만 팩트입니다. 자, 포드가 뭐라고 했냐면 소비자들의 전기차 전환 속도 그러니까 이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. 거기에 얼마 전에 노조와 또 임금 협상 했잖아요. 그러면서 쟤들이 가져가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 이제 비용 엄청 들겠다 한참 맨날 알라는 소리 했었는데 이 얘기를 또 합니다. 인건비 부담 확대에 따른 이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. 그래서 우리 축소를 줄이겠다. 공공의 적을 노조로 만드는 이런 멘트 아주 못된 멘트죠.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네,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당초 요 배터리 공장 투자해서 여기서 생산 능력 20기가와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20기가와트만큼은 우리가 그걸 축소를 할 거다. 그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대비 43% 줄인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50기가와트에서 한 21로 줄인 20만큼을 뺀다거나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. 그죠? 그리고
요 공장의 고용 인력도 당초 2,500명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1,700명으로 줄일 거야. 그러면서 축소할 거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근데 당초 포드가 이 전기차 쪽 투자 축소 계획은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. 맨 처음에는 150억 달러 투자할 거야라고 했다가 그 중에 이 120억 달러 투자는 약간 좀 무기한 연기를 하겠어, 상황 보면서 하겠어라고 했는데 그 일환으로 이걸 또 해석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건 좀 두루두루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